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세종과 충남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선고 과정을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게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된다며 탄핵 선고 TV 시청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우려되는 상황도 적지 않은 데다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둘러싸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교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세종시 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각 학교에서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헌법기관의 역할과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교육이 강제는 아니며 학교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이기도 하고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민주주의를 배우는 또 중요한 과정일 수 있거든요.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SNS 등 미디어상에서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만큼 객관성을 담보해 탄핵 선고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면 충분히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의 중개되는 그 과정,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교사들의 정치적 이념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로 정치적 사상이 주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좀 많이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은 교사들이 탄핵 심판 선고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선고를 정치적 맥락 없이 설명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교사들에게 부담만 지운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사들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해도 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겼다 안 어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종이회 충남교육청과 광주 전남교육청 등에서도 각 학교의 탄핵 심판 선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한 가운데 교육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탄핵 찬반을 두고 대규모 인파가 집회에 나설 전망입니다. 대전 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운동본부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4일 저녁 7시 서구 은하수 내거리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합니다. 탄핵 반대 측은 아직 공식 집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전역과 보라매 공원 등에서 모일 가능성이 높아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비상근무체제 가운데 높은 단계인 가포비상을 전국에 발령한 상태입니다. 4.2 재보궐선거가 조금 전 마감돼 선관위에서 최종 투표율을 집계 중인 가운데 오후 7시 기준 투표율은 아산시장 재선거가 36.7%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충남도의원 당진 제2선거구가 27.2%로 집계됐고 대전시의원 유성 제2선거구의 투표율은 20.3%로 지역 내에서 가장 저조했습니다. 각 투표소마다 퇴근 이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최종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뒤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홈구장 시대를 맞아 올 시즌 하나이글스의 홈경기 표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같이 표를 구하기 어려워진 데는 하나구단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즌 전에 판매한 연간 이용권이 악용되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일부 연간 이용권 보유자들이 이 제도를 돈벌이로 이용해 확보한 표를 비싼 값에 암표로 되팔고 있는 겁니다. 이 팬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팬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홈경기 날짜를 죄다 적어두고 선 예매권을 이용해 4만 원씩 받고 원하는 날짜에 좌석을 예매해주겠다는 판매글입니다. 구단에서 운영하는 멤버십 구매자로 이를 악용한 암표 판매입니다. 하나이글스는 이번 시즌 2가지 멤버십을 판매했는데
풀 멤버십은 모든 홈 경기에 지정 좌석을 제공하고 얼리는 일반 예매자들보다 하루빠르게 좌석을 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시즌권 가격은 최소 120만 원. 비싼 시즌권 구매자 일부가 현실적으로 평일까지 전부 관람을 갈 수 없다 보니 본전 생각에 암표 형태로 특정 날짜 좌석을 판매하거나 멤버십 하나로 다수가 공유하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암표가 기승을 부리며 일반 팬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풀리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예매를 할 때 이제 일주일 정도 잡고 예매를 계속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K리그의 경우에도 못 가게 되면은 구단 측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일반 예매를 열어주고 시즌권자한테는 이제 뭐 마일리지라든지 이렇게 적립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구단 직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LG도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2명을 적발해 멤버십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한화 구단 측은 양도를 금지한다는 약관은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 대리로 시즌권을 구매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상황에 대해 엄벌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만약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가 도입되면 입장 시간이 길어지는 한계도 있어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 다만 제보를 계속 받고 있고 지난 홈 개막전에서도 2명을 적발해 당일 경기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팬들을 위해 도입된 멤버십 제도가 오히려 암표 문제나 예매 전쟁 등 팬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 여파로 대체 급식을 진행해왔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석식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업무가 가중된다며 국그릇 제공과 반찬 3개 이상 조리를 거부하며 시작된 고등학교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은 학교 측이 조리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어제 종료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조리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양질의 석식 준비는 어렵다고 판단해 저녁 제공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공주시 탄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 헬기 2대와 인력 74명이 투입돼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주변에 민가 등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산림 0.0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객의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K리그1 초반 최대 돌풍의 주인공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해 우승팀 울산을 꺾고 독주체제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린 주민규는 7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골 결정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초 선두권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대전 하나시티즌의 질주가 다시 한번 축구특별시의 재건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스루패스를 받은 신상현의 왼발 슛이 골망을 가릅니다. 뒤이어 상대 골키퍼를 속이는 김현욱의 절묘한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어제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 울산 HD와의 경기. 2대2로 팽팽히 맞선 후반 18분 골잡이 주민규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헤딩 패스를 받은 주민규가 강력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은 주민규의 득점으로 대전은 울산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14년 만에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승점 6점짜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몰입하고 되게 간절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 저희가 조금 더 앞서가지고 결과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최근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임에도 승점 16점으로 2상위와 5점 차까지 벌리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원동력은 두꺼운 선수층에서 나오는 강력한 공격력입니다. 마사와 최건주 등 주축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백업 선수들이 경기 12분 만에 2골을 넣는 등 공격진의 화력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결승골을 터뜨린 주민규는 7경기 6골을 뽑아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의 컨셉은 정말 속도, 빠른 윙어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주민규 선수가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 있고 지금의 어떤 순위를 계속 끌어가지 않을까. 다음 라운드는 전통 강호 전북 현대와의 홈 경기로 경기는 오늘 5일 오후 2시 30분 방송인 강호동의 시축과 함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종을 강준현 의원과 천안병 이정문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청년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년 연장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 정년은 60세로 5년간 소득 단절이 발생한다며 TF를 통해 정년 연장을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한 뒤 11월까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은 아산의 강훈식 의원 등 여야 10명의 의원이 모두 10건가량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잠적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2시 승용차 한 대가 코너를 돌더니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남자분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은근슬쩍 어디로 도망가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지난해 5월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여성은 잠적해 인근 모텔에서 38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음주운전이 매우 의심되던 상황.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식당에서 술을 마신 장면과 차량 블랙박스 속 발음이 부정확한 대화 음성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주 사실과 별개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확실한 수치가 특정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법원도 A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 도피 방조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일각에선 예상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고 전후 피의자의 행선을 추적해 CCTV와 결제 내역 등으로 음주 사실을 특정해도 운전 당시의 음주 측정 수치가 없다면 제한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술 마신 증거하고 또 음주운전 그 증거를 확보를 하고 또 그 피의자의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해서 송치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대부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전문가들은 현재 증거 인정이 엄격하고 음주 측정 회피에 대한 책임도 낮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선 측정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하며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도 진화하는 만큼 관계 법령도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과 충남교육청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산교육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TV 생중계로 시청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을 둘러싸고 민심이 둘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찬반 진영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어서 여건 자체가 성숙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일선 교사들도 탄핵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걸 무척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방청석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걸 학생들에게 TV로 시청시키겠다는 교육감들의 결정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